그다음에는 157페이지. 문제 22번. 사안의 해결 써보세요. 3분, 40분까지. 간단한 문제, 사안 해결 자체는 간단하죠. 그래서 두 번째, 등록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면 그에 대한 취소송과 그다음에 손해배상송이 있는데, 세 번째 줄에 그 발생한 손해, 위법한 등록 취소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행정소송상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배상 청구권, 국가배상송인데, 국가배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 공권설이 타당하다 했으면 동그라미 2설에 의하면 국가배상 청구권은 공권이므로, 논리 공권이므로 갑은 당사자 소송에 의해서 그 손해를 관찰할 수 있다. 이거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례처럼 사건으로 보면 민사소송이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구별. 그다음에 164페이지. 음. 164페이지 문제 23번에서 이제 반가로 1번 했었죠. 반가로 1번. 시험으로도 본 거고. 사안의 해결 써보시겠어요? 시간 4분. 뒤에 시계로 46분까지. 반가로 1번이야. 네,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갑이 제기하여 거부에 대해서 갑이 제기하여서 행정심판의 종류가 1번 써야지. 1번 선택하는 긍정설 동그라미 있어. 긍정설에 의하면 갑은 거부 처분이 단순 위법이면 취소 심판, 중대 명백한 위법이면 무효하게 심판, 본질적 구제 수단인 음행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다음에 2번 인용제결의 형태. 인용제결의 형태는 이제 취소 심판의 경우 양가로 1번, 취소 심판의 경우 형성 제결로서 거부 취소 제결, 그다음에 거부 변경 제결, 이행 제결로서 거부 취소 명령 제결, 그다음에 거부 변경 명령 제결이 있다. 무효 확인 심판의 경우 갑의 경우에 무효 확인 거부 무효 확인 제결, 그다음에 부존재 확인 제결, 실효 확인 제결, 실효 확인 제결 잊지 말라고 했었죠. 실효 확인 제결이 있다. 그다음에 음행 심판의 경우 처분 제결과 그다음에 처분 명령 제결이 있는데, 둘 중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처분청의 권한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분 명령 제결을 하고, 처분 명령 제결의 기준은 기속행위의 경우에 특정 처분 명령 제결을 하고, 재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법 재량 행사 명령 제결, 예외적으로 재량이 0으로 수축되었을 때에는 특정 처분 명령 제결을 한다. 그래서 기속 재량으로 나누셔야 돼. 거기가 이제 득점 포인트란 말이야. 그 다음 178페이지 가죠. (178페이지) 문제 23-1. 문제 23-1. 이거는 그냥 쟁점이 바로 드러나니까 음행 심판에 대한 재결의 종류가 이제 각하, 기각, 인용, 사정 재결이죠. 사실섬조 1항, 2항, 그다음에 5항, 44조. 그다음에 인용 재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행정청이 거부, 첫 번째 줄이 거부 처분이니까 거부 처분에 대한 인용 재결이 나왔을 때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재처분 의무. 재처분 의무가 49조 2항과 49조 3항 등에 있는데, 그때 이행 강제 수단은 재처분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직접 처분 50조, 그다음에 정보공개 거부의 경우에는 50조의 2, 50조의 1항 성질상 직접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그거예요.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아 178페이지 안 했네? 아 요거는 제가 안 한 거고요. 179페이지에 문제 24-1-1 복습 시험으로 본 거죠. 그래서 문제 24-1 1-1 1855 문제 물음 1 한번 사안 해결 써보세요. 가장 최근에 본 거잖아. 시간은 4분 54분까지. 네, 마무리하세요. 물음 1. 만일 갑이 X에 반려 거부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 제기함과 동시에 임시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질문 임시처분 31조의 인용 가능성 31조 요건 처계적 입은 어차피 회계인공 하나 더 있는 게 보충성이죠. 보충성. 그래서 처와 관련된 게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가능한지가 결국 보충성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외적 긍정설에 의하면 사안은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어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실익이 없어서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아 집행정지로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 1번에 쓸 게 그것이고 처계적 기본 회가 이제 중이잖아. 중과 관련된 것이 그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가족 파탄될 위험이 있으므로 중대한 문제가 있다. 1번, 2번 이렇게 쓰시고 3번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요건 충족하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시처분 인용 받을 수 있다. 인용 받아서 구체적으로 뭘 받는 거죠? 어떤 임시 처분을 받는 거지? 임시 네 번째 줄에 임시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 임시적이지만 본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마지막 문장을 써주는 게 포인트란 말이야. 그 다음 문제들은 다 종합 문제인데 문제 25번에 182 거부에 대한 쟁송행위 구제, 문제 26번에 부작위에 대한 쟁송행위 구제, 문제 28번에 노동법 관련 종합 문제 이런 건 집에서 해보세요. 여기까지가 행정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결하고 그 다음에 가구제 수단이란 말이에요. 재결, 가구제 수단. 거기가 이제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는 행정심판에서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거를 쭉 사안 해결 정도 써보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차 시험 공부 방법의 핵심은 그동안 제가 떠들었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써보세요. 나의 방법론. 어떻게 할지. 이 짧은 시간 내에 쭉 보면서 2차 시험은 이런 거니까 나는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 그걸 써보시라고. 스스로. 쟁송의 경우에. 자기가 느껴야 되는 거야. 자기가 느껴야지 자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본인 뭐라고 했죠? 쟁송이 익숙해지게 매일 1시간씩 복습한다. 매일 1시간씩? 네. 복습? 네. 사례집을 통해서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을 파악하고 반복해서 본으로서 시험에 대비한다. 사례집 출제 유형 파악
반복.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하고 똑같네. 응. 예. 또 그거? 네, 저는 그걸 제가 핵심 응.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보고 응. 핵심 논리를 배우는 게 응.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써보고 말하고 응? 써보고 말하고 말하고. 까먹고 응? 까먹고 잘 안 들려요? 까먹고 까먹고 외우면서 외우고 사례를 파악하자. 외우면서 사례를 파악하자. 그러니까 수험생은 100이면 100 자기만의 판단을 한단 말이야. 이런 게 여러분들 다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들이야. 근데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수험생을 가르치면서 저도 시험 공부 해봤고 어차피 공통된 건 뭐냐. 중요한 건 일단 사안을 풀어갈 때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이게 중요하죠. 그럼 이거 우리 했어 안 했어? 했지. 지금 한 게 이거잖아. 이걸 다른 말로 쟁점 파악이라고 하는 거잖아. 쟁점 파악. 쟁점 파악해서 내가 택한 뭐 삼설 등에 따라서 논리를 갖추어서 뭐뭐이므로 사안은 이렇다라고 이제 사안 해결까지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사례 복습하실 때 논리를 갖추어서 목차가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로마자 목차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 로마자 목차가 그러니까 로마자 1번을 제외한 사안 해결을 제외한 중간에 있는 로마자 목차가 본론이고 쟁점이잖아요. 그거를 사안 해결 쓸 때 1번, 2번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안 해결 먼저 이 학설에 따라서 이렇게 사안 해결이 된다는 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거나 아니면 사안 해결 자체는 꼭 써보시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사안 해결만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5점에 70%인 17점이 만점인데 17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17점을 받으려면 로마자 2부터 로마자 3 이런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쓸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은 더 쓰기가 어려워. 사안 해결은 계속 연습하면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이 본론에 해당하는 게 금방금방 까먹거든. 그래서 이 본론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거야. 매일 복습하셔야 돼. 그래야 이걸 쓸 수가 있다. 이걸 일반론이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일반론. 일반론이 법리잖아. 법리. 법리에 지문에 나온 게 이게 법이니까 법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실관계잖아.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여기다 포섭시키는 거 아니야. 사실관계를 포섭시켜서 결론을 내주는 게 사안 해결이라고. 이 사건의 경우는 이렇다. 이 사건의 경우는 이렇다. 이렇게. 여기 사안의 해결을 먼저 하시고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된지를 딱 인식하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법리는 일반론을 외울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반복 텀이 짧을수록 좋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봐야 돼. 시도 때도 없이. 가급적이면 매일 보는 게 좋아요. 쟁송은. 그래서 매일 봐서 익숙하게 만들어줘야지. 여기 했네. 어디 익숙하게 됐네. 여기 있다. 익숙하게 이렇게. 이게 2차 시험의 핵심이야. 딴 거 없어. 사례를 가지고 왜 이게 쟁점이 되는지 쟁점 파악하고 1번. 사안 해결 써보고 두 번째 매일 반복해서 그 일반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꾸 외워라. 이거는 연기한 것만. 딴 거 보지 말고 제발. 실력도 안 되는데 자꾸 딴 거 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안 보고 쓸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일기에 들어와야 된다고. 일기는 그것의 확장일 뿐이야. 핵심적인 뼈대를 세웠으니까 그것의 응용 확장이라고. 아시겠어요? 시험이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만 열심히 하면 나는 금방 붙겠구나. 딴 잡생각 전혀 하지 마.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걱정하지도 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야. 내가 그랬지.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라고.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1번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2번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달성했으면 밥을 먹어. 이걸 달성하지 못했으면 굶어. 알았어? 여러분들의 잡이 뭐냐? 이거라고. 미션이 이거야. 미션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밥 먹고 사는 거는 돼지야, 돼지. 사람이잖아. 사람이면 미션을 달성하고 내 밥값은 한 다음에 밥을 먹으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오늘 밥먹을 안 했어? 밥 먹지 마. 간식도 먹지 마. 어디다 대고 간식 먹고 지금 먹고 지랄들이야. 할 일도 안 하면서. 여러분 수험생 할 일이 뭐야? 이거 하는 거야. 이걸 안 하는데 하루를 왜 살아? 수험생을 하지 말고 딴 걸 하라고. 그러려면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코인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집안일을 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집안일 행사에 안 가도 집안 망하지 않아.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부모님이 아파도 부모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 빨리 붙어서 제가 잘 되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내가 시험을 못 붙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가장 큰 불효야. 가장 불행한 사람 나고 주변의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지는 거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내가 해야 할 일에 모든 전심 전력을 쏟는 거. 그게 올인이야. 딴 거는 가치를 두지 말라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언제까지? 시험 합격할 때까지. 근데 시험 합격한 다음에는 내가 못했던 것들을 좀 해드려야지. 일단 가장 가까운 부모님한테 100만 원씩 드려. 마이너스 통장으로. 쪽팔리게 아끼지 말고. 옷 하나 사드리고 끝내려고 1000만 원 드려도 아깝잖아. 하여튼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 하는 거야. 이거를 누가 성실하게 하루하루 해내느냐. 이게 합격을 얼마나 빨리 당겨오느냐, 아니 합격을 멀리 하느냐, 이걸 결정짓는다고. 수많은 공부 방법론 볼 필요가 없다니까. 이것만 하면 돼. 쟁송이든 노동법이든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마지막 시간에 한번 써보라고 한 거예요. 느껴보라고. 아시겠죠? 건강 주의하면서 이렇게 해서 일기해 봅시다. 네, 수고하셨고요.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우리 이제 10km 갔어. 나머지 같이 잘 가면 돼요. 일기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